노유진의 100분 토크. 오늘 100분 토크 주제는 우리가 처음 다루는 주제죠. 아마 이 방송에서는 사립학교 이야기입니다. 사학, 그중에서도 사학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충암중고등학교 급식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급식 문제. 교감인가요, 이분이? 교감이 급식비 안 냈다고 막 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교감이 복도에 이렇게 가로막고 복도에 딱 서가지고 학생들 다 오게 이제 밥 먹으러 오는 학생들 앞에서 그 급식비 안 낸 학생들은 이제 밥을 먹지 말라라고 직접 얘기했던 사건이죠. 아마 이제 그 계기로 감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분 뉴스 보셨죠? 네.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실 텐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함무라비 법전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눈에는 눈 뭐 이거. 약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그게 실정법 중에서도 가장 발전 단계가 낮은 초기 형태인데 그게 보복응징을 그렇죠. 명문화한 거잖아요. 보복형. 네. 이 무슨 행정실장 이 사람이 이제 재단 대리인 아니겠어요? 일상적으로 교장 교감 이런 사람들은 그 폐식용유로 튀긴 생선 이런 걸로 평생 먹고 살게. 예. 그러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식용유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 예. 지금 그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려고 뭐 종이컵, 수세미 이런 소모품을 허위 과다 청구하고 그 다음에 식용유가 원래는 뭐 한 2번 사용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발암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 계속 새카매질 때까지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 애들한테 좀 발암물질을 먹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답인데 우리 문명국가에서 그럴 수도. 그 까만 식용유를 하루에 한 컵씩 복용하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상쾌한 아침에. 그건 함무라비 법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법정 최고형을 이건 매겨야 될. 근데 이제 애들 밥을 뺏어 먹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사건 보도를 보고 교감 선생님이 조금 인격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런 셈이죠. 애들 밥을 훔쳐 먹은 거잖아요. 재단하고 이 학교 운영자들이. 근데 과연 이 돈을 자기들끼리 먹고 말았을까 아니면 재단 관리자한테도 갔을까 또는 애들 밥을 훔쳐 먹을 정도면 이런 것만 훔쳐 먹었겠냐고요. 다른 예산은 안 빼돌렸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들 그 급식에 대한 감사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이 중앙재단 법인 학교 법인이죠. 여기는 전체를 다 틀어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검찰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사실 애들한테 급식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빼먹었는데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돈을 안 내고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참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해치는 거야. 탈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이게 자기가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 해갈 돈을 안 보태준다고 신경질을 낸 거잖아. 그런 거죠. 황당한 거죠. 이게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학 비리.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학 비리 문제를 다뤄볼까 100분 합니다. 토크인데. 100분 토크죠. 100분 토론은 이상한 방송에서 하는 건데. 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최악의 사례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지대학교죠. 여기는 얼마나 된 겁니까? 한 30년 넘었나?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여기 말썽이었어요. 그리고 나 유학 갔다 왔을 때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문제야. 이거 왜 그러니까 그래, 이게 한 30년 훨씬 넘었지. 이미. 지금 거의 한 30년 이상. 35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 40년 이렇게 됐다고 봐야지. 아니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30몇 년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때 해결됐어요. 네.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왔냔 말이지. 근데 이제 부활의 기적이 있더라고 현실에서 보니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사흘 안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였어야 되는데. 예.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표 외우던 거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표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표였구나. 꺼진 불을 다시 안 봐서 다시 이제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꺼졌다고 생각하는데 안 꺼졌나 봐. 예. 그래서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학교가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정치학 박사시죠. 그리고 여전히 상지대학교 교수님 맞으시죠? 안 잘렸어요? 안 잘리셨죠? 정대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단 아직 안 잘리셨어요. 그거부터 좀. 그게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반인 반수?
반인 반신. 네. 교육부 장관에게 물어보면은 교수고 네. 김문기에게 물어보면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잘렸는데 잘린 것이 취소가 됐죠. 정부에 의해서 교원소청에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복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죠. 해직인 듯 해직 아닌 예. 해직 같은. 지금 아니요 교수인데 복직 교수 아닌 절차가 중단된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불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저 김문기는 교수 아니라 그러고 그 황우여 장관은 교수라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김문기는 총장입니까? 아닙니다. 잘렸습니다. 잘렸죠. 예. 김문기도 또 소청 갔는데 소청에서도 잘렸습니다. 그건 확실히 잘린 거네. 예. 예. 그래도 또 민사 또 남아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좀 다른 문제고. 예. 예, 지금 학생들은 17일째 수업 거부 중입니다. 학과장 39명이 사퇴했습니다. 10명만 남았습니다. 교무위원들도 여러 명이 사퇴했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중입니다. 상지대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정대하 교수님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쓰신 글 중에 일부를 뽑아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뭐 선진국 반열에 들까 말까는 나라인데 30 몇 년이 지나도록 정부에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해결했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뭐야 상지대 그러면 또야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해결됐는데 또 왜? 이거거든요. 옛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몰랐던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옛날 얘기니까. 예. 옛날 얘기죠. 지금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이사가 또 새로 와가지고 학교가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그렇죠.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기간이? 20년 동안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김문기가 20년 동안 해먹고요. 예. 그다음에 쫓겨나서 우리가 20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예. 그다음에 한 2년간 이제 김문기와 그 아들이 또 이게 부활한 거지. 예. 20년 만에. 예. 어떻게 참 예. 대단하다. 이 잔불 처리가 잘못된 모양인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우리 추석에 벌초하잖아요. 예. 잡초를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위에 이제 풀만 깎은 거예요. 그 20년 후에 다시 이게 번창하는. 이거 무슨 박테리아가 무슨 빙산 속에 들어있다가 나와서 풀려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게 20년을 해먹고 정리된 게 이제 우리 자세하게 얘기를 또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20년을 김문기 씨가 해먹고 정리됐던 게 문민정부 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네. 취임하고 93년도 얼마 93년 후에 봄에 이제 정리됐어.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때. 예. 아, 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부활했어요. 진짜 존경하긴 해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존경하는. 아니 김문기 씨가 김문식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먼저 토크 1에서는 지금 이제 상지대 역사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태 역사를 예. 태초에 이제 어떻게 문제가 아니, 됐고 어떻게 해결됐고. 그건 그 전에 예. 상지대학교가 도대체 누가 세운 학교고 언제 예. 생겼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김문기 씨가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금부터 홍보 방송을 좀 들겠습니다. 예. 그 상지대는 1955년에 그러니까 전쟁 끝난 지 한국 전쟁 끝난 지 2년 후에 1955년에 원홍묵이라고 하는 당시 교육의원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우리 조선대 알잖아요. 예. 조선대가 그 전라남도 민립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설립 기성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가 처음에 이제 관서대 의숙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약간 일본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또 원주대학이 됐다가 상지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상지대 이제 설립 뭐 60년 이렇게 되는 굉장히 해입니다. 역사가 긴 학교네요. 처음에 사실 시민들이 세운 학교 비슷한 거죠. 네, 밀립대학. 그렇습니다. 일종의 도립대학, 밀립대학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1972년에 그 파고다 가구를 운영하던 그 4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 김문기 씨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상지대의 임시이사로 파견이 됐어요. 72년에 임시이사로 파견됐다가 73년 말에 임시이사회의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74년 초에 상지학원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맨입으로 꼴깍. 아니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조선대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거는 그죠? 예. 박철웅 씨가 조선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박철웅 씨는 조선대 세운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끼어있는 있었지.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바깥에서 왔는데 원래 이렇게 뭐 하다가 거기 왔어요? 가구- 목수.
가구 만들다 왔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정치적 연구는 없었나요? 정치적 연구가 뛰어났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민관식 씨라고 얼마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새누리당 상임 고문하시던 분이고 사실은 그 시절에 김문기 씨가 상지대를 인수하던 시절에 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장수 탑 반열에 굉장히 오랫동안 문교부 장관을 했던, 그래서 그 이후 한 20년간 교육부나 문교부가 명칭여하에도 불문하고 사실 민관식 마피아로 이렇게 꽉 차 있을 정도로 이 교육부에서는 굉장한 실권을 갖고 있던, 영향을 갖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동대문구 국회의원이었고 동대문구 그 지역구에 재정을 담당하던 수석 부위원장 혹은 선거 때는 선거사무장 하던 분이 이제 김문기 씨였어요. 그래서 민광식 씨가 이제 장관이 된 것과 장관이 되고 나자마자 바로 김문기 씨가 상지대를 인수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주고받는 거네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선거 때 해주고 그 보상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안검사하던 고영주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잘 안다고 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거기 이사장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지 이게. 또 그 고영주 씨가 사실은 상지대를 이번에 김문기에게 돌려주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사학분쟁 조정위원입니다. 이 2년은 이어져서 끝이 없어 사학분쟁 진짜. 조장위원. 사학분쟁 조장위원. 우리가 또 다른 별칭으로는 비리재단 복귀 추진위원.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사분이가 꼭 그렇게는 안 했는데 요 고영주 씨가 2009년 2월에 사분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요 비리재단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이 딱 세워집니다. 이번에 대법관 하려다가 실패한 강민구 씨.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놈은 그놈이. 그러니까 아무 교육 경력도 없고 그냥 가구 만들던 사람이 교육부 장관하고 선거운동 도와주다가 이제 받은 거죠, 학교를. 선거운동.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60, 70년대나 80년대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좀 이렇게 사회적 신망을 얻고 싶은 분들은 지역에서 그래도 학교 하나는 꽤 차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유지고 관계기관 대책회를 하면은 상석에 앉아요. 이 다 지역에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우리는 이제 교육을 우대하니까 문화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학원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사로 가고 결국에 차지하고 난 뒤에 한 일이 정치권 진출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도 그 이후에 했잖아요. 김문기 씨는 그 전에 이미 정치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이 이제 72년에 이제 선포되니까 1971년에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바로 이제 통대의원을 뽑잖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통대의원에 바로 진출을 해가지고 박정희 이 사망 때까지 연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미 이분은 사실은 민관식 의원의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나 선거사무장을 하면서 이미 정치를 받고 본인이 통대의원을 하면서 이미 또 정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이 들어서면서 민정당 만드니까 거기 또 창당 멤버로 들어가 가지고 이미 사실은 김문기 씨는 70년대 전부터 이미 정계에 발을 들여놨다. 정치의 맛을 이미 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인수한 학원 것도 이사장 같은 걸 하고 그 경력으로 국회의원 진출했던 그런 얘기. 근데 여기 이제 미확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시점에서 강원도에는 사학이 딱 2개 있었습니다. 그게 영동 지방의 관동대 의수. 그게 지금의 관동대고 이번에 인천 교구로 넘어가서 가톨릭 관동대가 됐습니다. 그 관동대의 전신인 관동대 의숙이 있고 그다음에 영서 지역에는 관서대 의숙 이렇게 2개 있었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그게 강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관동대 의숙을 인수하려고 추진을 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관동대가 서울의 명지학원으로 병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명지대는 이제 서울에서 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 보면은 안 되겠는데. 명지대 재단은 센 재단이에요. 센 재단이니까 거기가 엄청 센 데입니다. 그거 좀 뺏기가 어렵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원주에 있잖아. 명지대 재단은 장충식 씨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저명 인사들이 다 과제되어 있는 엄청 큰 재단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치의 뜻을 두고 지역에서 학원 사업을 사업입니다. 학원 사업을 한번 할까 했는데 강릉 쪽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뿐이 없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이게 상지대 쪽으로 옮긴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마는 강릉에서 했죠. 네, 그건 고향이니까.
그 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제 뭘 어떻게 해먹었어요? 이 학교 가지고 김문기 씨가 원래? 예, 그게 이게 참 복잡한데요. 그 김문기 씨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사장이 되자마자 원래 그 전에 학원 명칭이 청암학원이었습니다. 청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설립자 원홍묵의 호입니다. 청암학원이었는데 이제 그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상지학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그 전에 있던 원주대는 폐교하고 상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교수 5명을 이제 강의 과목이 없다고 탁 잘라버립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의 교수에게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최초로 재임용이 탈락한 게 상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들을 9명을 탈락시키는데 9명 탈락시키는 방법이 국가관으로. 국가관 다 빵점을 줘가지고 빵점 가까이 줘가지고 다 탈락시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배점이 많은데 그걸 빵점을 줘보니까 탈락이 되죠. 그때 재임용 안 돼서 해직된 분들 중에 또 상당히 이름 난 분들도 좀 계셨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뒤인가 예, 그거는? 그때는 그 나중에 이제 그랬는데 묻혔는데 근데 그분들 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고 다 이겼어요. 근데 뭐 이겨도 소용 없습니다. 복지가 안 시켜줘. 예, 많이 시켜보. 그때는 특히 지금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뭐 도저히 소용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들을 거의 다 잘라버리고 대부분을 시간 강사로 때우면서 등록금을 2배로 올렸어요. 신자유주의의 원조네. 예. 그래가지고 최초로 또 거기서 또 학원 데모가 일어납니다. 근데 학원 데모가 뭐냐면은 물을 어떻게 화장실 가서 물을 먹냐.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변기통에서 옷을 갈아입냐. 체육을 할 때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을 달라. 물을 먹을 수 있게 물 좀 달라 하는 이제 데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원주 지역 유지 28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존경하는 박 대통령 각각해 탄원서를 올립니다. 학교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좀 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등록금을 올리고 교육 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돈은 남는 거, 그건 남는 돈으로 뭐 했겠어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소고기 사 먹었겠지. 예, 딴 데 썼겠죠. 아무튼 그렇게 쭉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뭐 공금 횡령이니 사학 비리니 교원 부당 인사니 뭐 또는 부정 입학. 예, 부정 입학, 부정 편입학. 특히 부정 편입학은 80년대 이후에 매년 합니다. 근데 교육부는 또 매년 모른 척해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86년에 그 상지대 학생 150명을 간첩으로 몰아버린 유명한 상지대 용공 조작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또 교수 3명을 이렇게 교수 3명이 이사장실에서 농성을 하니까 12월에 소방호수를 갔다가 12월에 소방호수가 압이 세잖아요. 그 유리창을 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물을 완전히 생쥐처럼 먹은 그 교수를 여주 이천 장원으로 분리 감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징계를 매여가지고 파면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수도 없이 해냅니다. 훌륭하신 분이네. 엄청나네. 강적이네요, 강적. 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언제 이분이 그만두셨나요? 93년 3월 말에 네. 그 문민정부 사정개혁 제1호로 구속되면서 네.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그 YS가 폼날 때 이때가. 그렇죠. YS가 칼 휘두를 때 그때 아니야 이게. 그때는 뭐 박준규, 김재순, 박준규, 김재순, 김문기 이 세 사람이 뭐 그때 93년 3월과 4월에는 신문에 뭐 전 일면을 다 장식할 때 뭐 이런 재산 거. 공개, 비리, 재산 공개 이런 걸로. 그때 보면 뭐 전국에서 부동산 소유 3위다 뭐 김문기 씨가 그러니까 뭐 개인 부동산 3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90% 넘어갈 때. 그렇습니다. 신나게 잘 할 때. 잘했을 때죠. 네, 잘했을 때. 그때 93년 당시에 김문기 씨 부동산 뭐 규모가 그때 언론에 3조라고 했습니다. 3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와. 20년 전이네. 네. 22년 전에. 네. 근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 김문기 씨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신 부동산 투기 왜 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런 소리 말이야. 나 부동산 투기한 적 없다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는 부동산을 산 적은 있지만 판 적은 없다. 부동산 불패입니다. 산 적이 없는 것, 판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팔 건가? 뭐 그건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부동산도 많은 사람이 그 학교 가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글쎄 그건 우리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학교가 재산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설령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김문기 씨 소유 지분에서 보자면은 별거 아닌데. 별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엔 그렇지만 지금은 또 학교 돈 빼먹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그 중앙고처럼 뭐 아직도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 상지대야 정대화 교수도 계신데 빼먹을 수 있나? 그래서 지금은 빼먹기도 어려운데 굳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좀 의외입니다. 네. 그 93년 이후에 그러면 관선 이사가 들어오나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93년부터는 관선 이사였고 네. 그런데 2003년 말에 상지대학이 자력으로 정의사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정의사 체제를. 예. 정상화된 거지. 정상화가 된 거죠. 그걸 이제 국회가 인정해주고 그 당시 교육부가 인정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 정의사 체제로 넘어간 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고 충분히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가 정상화되던 시점에서 그 우리 학교가 그 교수 연구 수준이 실적이 사립대학 전국 2위였습니다. 와. 그 김찬국 교수님이 그때 총장 99년까지 하셨죠. 계셨죠. 예, 93년부터 99년까지 김창국 총장이 하셨고 그 다음을 한원상 총장이 하셨고. 맞아요. 하나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총리급에서 오셔가지고 그렇죠. 총장을 하신 거죠. 그런 셈이죠. 김성훈 총장도 김성훈 총장은 2005년에 오셨고요. 그분은 장관 지내신 분이고. 예, 고전에 이제 강만길 그러니까 그 좋은 상지대학교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네. 20년간 상지대학교의 관선 그 총장 네. 뭐 하여튼 이사 총장 예, 총장에는 관선은 없고요. 그냥 총장. 우리 민주총장이라고 총장, 합니다. 관선 이사 또 정상적인 이사회로 이제 되었을 때의 총장들을 보면 네. 진짜 국무총리급 총장들이에요 다. 사실 그 당시 우리 교수나 학생들이 예. 상지대 아니면은 김창국, 한한상, 강만길, 김성훈 이런 분들 총장으로 그러니까요. 못 모신다. 예. 이게 상지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또 강원도에 전통이 있는 이제 사립대학이고 관서 지역에 또 제일 이름 난 곳이고 하니까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상지대학은. 그래서 여기 발전 가능성도 있어서 이 학교를 잘 살려야 된다는 이제 여론도 높았고 강원도 내에서는 아예 도립대학으로 전환하면 어떠냐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가셨던 거죠 총장님들이. 그렇죠. 예. 뭐 그러면- 총장님들은 상지대에 내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퇴임하고 오셨으니까 내가 저 평생을 3, 40년을 교수로 살았는데 마지막을 상지대 총장을 한 것은 내 인생에서도 굉장한 영예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 시기에 그러면 그 이제 어찌 보면 상지대의 봄 네. 그 시기에 이 김문기 씨는 뭐 했습니까? 그때는 돌아오려고. 그래서 상지대를 배회하면서 네네. 복귀를 노리는 네. 그러니까 그 상지대가 민주화됐던 지난 20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김문기 씨에게는 좌절의 시간이었죠. 예, 겨울이요. 긴 겨울이었고 원래 93년 이제 3월에 그 구속돼 가지고 94년 8.15 특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달 김영삼 정도. 대통령이 좀 혼만 좀 내주고 예. 한 1년 징역 1년 반 살리고 이제 그렇죠. 내보내준 거죠. 이제 그렇게 내보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역사를 쭉 따져 보면은 김문기 씨는 그 구속돼 가지고 학교를 떠난 그 순간부터 바로 복귀 공작에 들어갔고 그 복귀 공작이 말하자면 작년까지 계속된 겁니다. 작년에 정말 총장이 될 때까지. 그 진념의 영화감이다 영화감. 야. 대단합니다. 사실은. 진념의 사나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상지대의 민주화의 봄이라고 한 20년은 한 손으로는 대학을 건설하고 한 손으로는 사실은 김문기 복귀와 맞서서 싸우는 향토 예비군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화된 게 MB 때인가요? 그때부터 소식을 아니 많이 근데 꺼진 불이 그 정도 20년 정도 됐으면 꺼졌다고 봐야지. 네. 근데 어떻게 꺼진 불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게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래도 그것은 김문기 씨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웠고 좀 이렇게 지원이 좀 있었다고 보고 그 지원은 정치와 권력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법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2007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예. 이렇게 2007 년도. 됐습니다. 김황식 예, 김황식 김황식, 판결. 예. 예. 그 그것도 그렇게 연결되나? 예. 예. 다른 그래서 장에 사실은 다 나오네. 김황식 씨가 여기 서울시장 출마할 때나 또는 김황식 씨가 움직이면은 상지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김황식 씨가 국무총리 인준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거부터 질문을 했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 우리 학교가 정상화될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정상화된 두 학교가 있어요.
그게 한국 외대하고 한성대입니다. 한성대. 예. 한국 외대하고 한성대는 어떻게 정상화됐느냐면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 쫓겨난 구제단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했어요. 물론 또 하나 있네요. 굳이 말하자면은 백인엽 씨가 운영하던 선인재단. 선인재단은 인천대학교. 그거는 그 백인엽 씨가 헌납을 해버렸잖아요. 포기각서를 써버려가지고 그건 복귀가 안 됐고 상지대는 이제 구제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정상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사가 들어오고 나니까 바로 김문기 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상지대가 정상화된 것은 불법이다. 근데 1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2심과 3심에서 지고 그 3심을 맡았던 게 이제 김항식 대법관이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문제 삼는 게 김항식 씨는 그 사학 가문이거든요. 이해관계자구나. 이해관계자니까. 그 나주의 동신대. 거기도 문제 많은 재단인데. 김필식. 거기도 문제 되게 누님 많은. 아닙니까, 누님. 야, 그렇구나. 예. 거기도 말썽 되게 많았던 학교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우리 사회에서 재척 사유라든가 기피 사유로 보자면은 김항식 씨가 이 사건의 주심입니다. 주심 재판관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집안이 사학 집안인데 아무튼 그렇게 맡아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그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임시이사였잖아요. 임시이사가 주제 넘게 정의사를 선임하는 이것은 안 된다. 근데 그 전에는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왜? 임시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사와 똑같은 권한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임시사가 정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최초로 판례를 통해서 부정해버린 게 그 김항식 판결이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김항식 씨가 MB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나요? 이명박 정권 때 총리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랬나요? 아, 총리를 할 만한 분이네.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되게 훌륭한 분이시네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 정의사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정의사를 탁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 정의사를 무너뜨려 버린 가장 본질적인 법적 논리가 학교는 주인이 있는 거다. 소위 사학을 사유재산권의 관점에서 파악해버린 겁니다. 그 뭐 물론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다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7년 5월인데 불과 2달 만에 사립학교법이 싹 바뀌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딱 발족을 하면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2005년 사립학교법 전향적으로 개정된 게 2007년 7월에 다 뒤집어진 거죠. 근데 뒤집어진 것도 뒤집어진 거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사분이라고 하는 기구가 딱 생겼는데 요 사분이라 하는 기구가 김항식 판결을 말하자면 재단편에서 실천하는 이게 선봉대가 되고 집행조직이 됐고. 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사학분쟁조장위원회가 됐다는 비난. 아니고요. 비리재단 복귀 추진위원회가 비리재단 복귀 추진.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조선대 영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8년서부터 그 비리재단이 물러나고 임시사가 들어온 대학과 초등학교를 초중등을 합치면은 한 100여 개가 되는데 100여 개가 예외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다시 원대 복귀. 우리가 이게 참 싸움다라는 게 뭐 참. 특정 종교하고 비교하는 게 좀 그럴지 몰라도 일종의 이제 문학적인 수사로 치면 김항식 총리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세례요한의 역할을 했고 큰일 했죠. 예? 그럼 사분위는 이제 교회가 설립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냥 문학적 표현이에요. 교육부에서는 뭐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경우에? 우리도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어요. 네.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길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냐면은 저도 이 사분위 때문에 이 이발을 6번을 했거든요. 삭발입니다. 이발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하는 거지. 좀 짧게. 삭발 수준의 이발을. 예. 저도 저 국회 앞에서 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때문에 6번 삭발을 하고 4번 단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이상해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의 작은 위원회에 불과해요. 그런데 장관도 꼼짝 못하고 새누리당도 꼼짝 못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꼼짝 못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아, 왜 그래요? 모르죠. 뭐 돈과 표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에서 내려온 오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산? 인왕산, 북악산이요. 북악산. 예. 청와대? 저는 우리는 산이라고 안 그러고 청와대라 그래요. 청와대. 여기서. 그렇습니까? 정치 카페에서는 그냥 청와대라 그래요. 예. 이 산에서 강으로 내려온 뭐 이런 게 아무튼 그런데
제가 실감을 했어요. 요 국회에서 이름만 되면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고 센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게 좀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처음에 받다가 상지대 문제 그다음부터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친한 또 좀 비슷하게 센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전화 목소리 들려주는데 나 상지대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그거 나 못 따라오고 탁 끊어버려요. 굉장히 센 분인데. 그럼 센 게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센 거지. 더 센 사람이 여의도에서 뭔가 더 센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리재단 복귀나 말하자면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그다음에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비리재단 복귀가 정책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 이상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토론을 하면은 야당은 뭐라 그러지만은 집권 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참 희한하네.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옛날에 또 사학법 반대 투쟁하고 이러잖아요. 네. 사실 뭐 사학하는 사람들이 다 숫자를 합쳐봤자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 왜 이명박부터 이명박부터 박근혜부터 촛불 들고 난리 쳤잖아요. 내가 또 12월 달에 난 아무리 이익 집단이다 하더라도 저런 급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 정도 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 의원도 잘 아시지만 권력은 숫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벌 회장 몇 명 안 되고 노동자 많지만은 그래도 재벌 회장 쓰잖아요. 그래도 재벌은 돈이 있잖아. 근데 이거 이거 거기도 돈 학교라는 게 많아. 아니 재벌은 이거 지금 우리나라 주요 사학이 보통 수천억 대의 유휴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재벌이란 말 몰라요? 학원 재벌? 그런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나 권력이나 또는 언론과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도권에서도요. 의정부 같은 데 보세요. 거기 갑을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선거구에서 맨날 사학 재벌 아들 둘이 무슨 사연전을 했잖아. 사연전을 2승 2패. 그러니까 신흥학원 경민학원 그게 제일 유명한데 거기 홍문종 의원하고 그전에 강성동 의원하고 거기가 그 두 학원 재벌의 자식들이잖아. 거기가 번갈아 가면서 국회의원을 해요. 그렇게 도시화된 지역에서도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사학은. 네, 사실 왜 이런 거에 교직원도 비하면 있고 하니까 표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표로 말하자면은 별게 없지만은 그 지역에서 표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예, 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서울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김문기가 대단하고. 이게 학원을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마 그 그렇지 이유 때문에. 정치하려고. 네. 그 사실은 요 근처에서 그 서울 근처에서 의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원과 관련된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렇지 많아요. 지난번에 그냥 돌아가신 분 자살하신 분 메모 남기고 그분도 건설업자 하니까 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었지만 성완종 씨 장학재단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 장학재단은 32만 원 장부상 차고 외에는 그 성완종 씨 장학재단은 아무 비리가 없다고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32만 원만 장부상 차고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완벽하다는데 깔끔하게 했네요. 그럼.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80년대 보면은 교육부가 상지대에 감사를 몇 번 나와요. 근데 우리도 알고 언론도 알고 지역이 다 아는데 교육부 감사관은 몰라요. 감사관은 거기 감사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접대받으러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 들으러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가긴 가야죠. 그 감사원이 아니고 감싸주는 감사원. 그다음에 이제 감싸준 결과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는 감사원. 이런 거지. 감사원은 아니야. 감사는 실제로 없어. 김문기 씨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이른바 탈환 작전을 갖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 소송 내고 무슨 청원 놓고 뭐 이래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기억나는 게 그 김대중 정부 말기에 교육부 장관이 그때 이제 김문기 씨 부르고 그 상지대 정상 이사 불러가지고 그 학교는 그래도 설립자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해가지고 그때 한겨레 신문에서 크게 나와 막. 김덕중 장관. 그렇습니다. 예, 김우중 씨 형. 동생인가 형인가? 형이에요. 김덕중 장관이 아주대 총장이었잖아요. 아주대 총장을 하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맞으면 이해찬 장관 후임으로 발탁이 됐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당시 돌아가신 그 언론 쪽에 그 이상희 이사장하고 김창국 총장을 불렀어요. 저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재단 사무국장이었는데 거기 갔는데 떡하니 앉아가지고 근데 갔더니 김문기 씨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린 전혀 몰랐어. 아니 장관이 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을 부르면서 누구랑 같이 만나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딱 부른 거예요. 구비리제라는 이사장을 같이 불렀다.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있어 발전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 이건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졌고 김덕중 씨가 그것 때문에 바로 잘렸어요? 예. 그 잘렸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밑에서 실무적으로 한 과장 실무 과장이 있었는데 과장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풀어버린 거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분이셨네 김덕중 장관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토크 2에서 지금 교육부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의 역할이 없네. 이 사람들 없는 게 아니라 비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네. 그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다루는데 통일부가 안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죠? 국정원에 하잖아요. 이 대학 문제는 교육부에서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안 다룹니다. 딴 데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사실은 뒤치다거리는 들러리. 근데 그러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혹은 그 문민정부 때도 그랬어요? 뭐 교육부가? 조금 나았는데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뭐 저 김문기 씨 잡아넣은 거라든가 뭐 관선이사 파견하는 거 이런 것도 그때에도 YS 정부 이제 문민정부 때도 사실은 단순히 교육부가 한 게 아니고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위에서 한 거고 오다 내려가지고. 예. 그건 사정 차원에서 했죠. 사정 차원에서. 사정 차원에서. 그 에피소드가 한두 개 있는데요.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 우리가 다 굉장히 잘 아는 분이 이제 장관을 하셨는데 상지대 문제가 거론되니까 우리 교육부는 상지대 문제 못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정도였고 그 문민정부에서 이제 김문기 씨를 구속시키고 쫓아냈잖아요. 그랬는데 또 마지막에 다시 복귀시키려고 결정을 했어요. 문민정부 때? 97년에. 그래서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장관에게 오다를 내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연세대 행정학과 계시는 그 안병영 장관. 예. 근데 안병영 장관이 그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장관을 잘하신 분입니다. 2번이나 했잖아요. 그 김영삼 정부 때 한 번 하고 다시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 부총리로.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원주 지역사회 민심을 싹 조사를 한 다음에 청와대에다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안병영 장관이 거절을 해가지고 못했고 만약에 안병영 장관이 아니었더라면은 요새 하는 장관 같은 거였다면은 97년에 이미 김문기에게 돌아갔습니다. 하긴 장관도 청와대에다가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요즘에 그 여러 곳에서 그 지방대학교 같은 데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교수 등해서 그 총장을 뽑았는데 그렇게 뽑은 총장을 갖다가 그 교육부가 이제 인준을 안 해줘가지고 취임을 못하는데 그 대통령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안 해주는 아니 그 왜냐면 임명장에 대통령 이름 들어가잖아. 아니 그 국립대. 국립대. 그래. 사립대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면 되고요. 네. 국립대 그 같은 국립대 몇 경우는 군데 보니 공주대도 그렇고 몇 군데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게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 임명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북대, 공주대, 한체대, 방송대 4개를 인준을 안 해줬어요. 2년 가까이 안 하고. 예. 그랬더니 이제 한체대 같은 경우 한국체육대학 같은 경우 3번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 올리면 안 해주고 뽑아 올리면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이 빨리 물어봐야지 청와대에. 교육부에 물어봤어요. 그렇지. 누구 아니,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시는 대로 주문을 받겠다고. 그랬더니 친박의 구미 국회의원 떨어진 그분을 갖다가 떡안친 거 아니에요. 구미에? 김상조? 예. 김성조. 김성조. 김성조 씨를 한체대 총장으로 앉혔어요? 예. 완전. 왜? 좀 아쉽습니다. 진짜 허리다 이거는. 아니 공주대학교는 소송을 1심, 2심 다 이겼는데 그래도 계속 인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대법까지 해봐야 한다. 교육부에서 임명 제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제청을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임명 제청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의 주요 문제가 교육부의 재량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제사 지내는데 뭐 한번 절이라도 해본 사람을 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 제사에 안 온 사람들 혹은 뭐 제사 왜 지내냐고 뭐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시키는 거지. 그런 모양이에요. 참 한심하네. 그러니까 제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지내는 게 좋다니까.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이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다독 다상이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참 어이가 없네요. 하여튼 상기대 사태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됐다. 예. 차제. 예. 지금 그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아까 제가 이어서 얘기해 드릴까요? 예. 이제 사립학교법 그러니까 상지대 정의사가 2007년에 무너지고 네. 바로 2달 만에 사립학교법이 바뀌면서 사분위가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2007년 12월에 사분위가 발족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권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굴러갔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임기 전에. 그래서 이제 고영주 씨 같은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고영주, 이우건, 강민구 씨는 상지대권 때문에 이번에 대법관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하던 그 1기 사분위원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싹 바뀌면서 2기 사분위가 2009년부터 시작되는데 2009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이 요 정상화 심의를 어떻게 할까 해서 원칙을 만들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비리재단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원칙을 딱 만들어요. 비리재단에게 돌려준다. 근데 혹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사족이고 예외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김문기는 사실은 사학비리 저질렀죠. 저축은행 비리 저질렀죠. 정치자금 비리 저질렀거든요. 같은 시기에. 예. 그래서 이거 비리 저질리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개인 비리므로 예외다? 아니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장관한테 그 이주호 씨한테. 그럼 대체 뭘 해야 그러면 이 예외에 해당되겠냐.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성폭력을 해야 되냐. 대체 뭘 해야 마약을 해야 되냐. 우리가 물었어요. 아니 저축은행 비리를 저지르고 국회의원 16명의 불법으로 법인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돌리고 그런 사람도 만약에 괜찮으면 도대체 무슨 죄로 저질러야 안 되냐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막무가내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사분위가 비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준다. 그게 2009년 봄에 만든 원칙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상지대가 그 기준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2010년 8월에 결국 이제 김문기 씨 구제단이 들어왔죠. 17년 만에 부활한 네, 거네. 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반만 들어왔어요. 반만 들어와가지고 반 들어온 것과 나머지 반은 누구냐면 우리가 추천한 사람과 교육부가 추천한 사람이 4년간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 13년 4년간을 팍 터지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김문기 씨가 이깁니다. 그게 이제 2013년도에. 예, 2013년 말서부터 2014년 3월에 결국 이제 교육부 추천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우리 저 유시민 의원도 잘 아시는 우리 저 임현진 예. 교수까지 예.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 동반 사퇴를 내고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이제 구제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래. 김문기 둘째 아들이 이사장이 되고 그 이사장이 아버지를 총장으로 뽑은 게 작년 8월 14일. 그러니까 임현진 교수나 이런 분들처럼 고운 분들은 예. 그 이전 투구를 감당을 못 해내요. 못 견딥니다. 예. 이쪽은 그냥 말로 싸우는 거고 논리로 싸우는 거고 저쪽은 온갖 흉기를 동원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을 참 견디기 어려워요. 욕하고 면전에서 욕하고 고소고발하고 이게 이상한 구호 써가지고 집 앞에서 근데 사실은 교수나 이게 약간 명망 있는 분들은 동네 대충 그분들은 이게 오래 살아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 동네 잘 알려진 분인데 와가지고 이상한 핏게 빨갛게 들고 있으면은 그건 못 견딥니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 그게 그렇죠. 꼭 그 경제학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똥탕 튀기면서 누군가 나대면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장님이세요, 그럼? 아니 그 총장에서 다시 이제 그 총장은 아니죠. 총장에서 물러난 총장 거죠. 해체- 작년 이제. 8월 14일 날 이제 총장이 됐는데
총장이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 입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조선일보까지, 교총까지, 심지어는 조선일보까지. 예, 안 된다. 뭐 아무튼 안 된다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황우여 장관이 6번 언론에 나와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국회에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야가.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어요. 안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장관이 특감을 했어요. 특별감사를. 그 특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임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금년 7월 9일 날 해임됐습니다. 그럼 김문기만 해임된 상황이고 그 재산 이사장은 그 아들이 계속 그대로 다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교육부는 김문기만 해임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 사학의 틀을 안 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사학의 틀은 이제 이게 마지막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즉 임시산업 파견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례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문기 하나는 쪽집게로 이제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해먹었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아니 이런 거잖아요. 가서 이사나 이사장이나 하지. 그렇지. 총장이 뭐야. 그 김문기 씨는 65년에 그 서울의 모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65년에. 65년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92년에 졸업했습니다. 네? 어떻게 고등학교를 92년이죠? 아, 다 가능해요. 대한민국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급한 걸 먼저 하고 네. 나중에도 될 건 부활의 기적도 행하는 우리 저 분인데 진 뭐. 교수는 그런 걸 모르시면 아직 가방끈이 짧은 겁니다. 나는 그 뭐지? 끈은 그 없을 걸 시간이 그냥 비가역적이라고 가방만 있지. 믿었는데 이게 끼고 참 다니는. 다른 시간대가 있네 이렇게. 네. 아니 지금 벌써 1979년도면 몇 년 지났어 우리가 지금 이 36년 지났네 딱 그죠? 36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가 그 관직에 등용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대에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만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유령의 복귀 아니에요? 유령의 복귀. 그렇죠. 예. 유령의 복귀와 더불어서 살아있는 비리 책임자들도 다 지금 권력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비리가 복귀하는데 비리 복귀의 정당성의 원천이 유령이죠. 예. 예, 유령의 힘을 떠받들고 그 우리 유시민 의원 얘기한 저 제사 지내면서 예. 제사 지내면서 복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망령이라 그러죠 그런 걸. 그런데 이제 그래서 김문기 씨가 왔는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보나 저쪽이 보나 사실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이렇게 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조금 오바했죠. 예. 근데 그건 왜 오바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쪽 편에서도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쪽 편에서 뭐냐면은 세 가지 요구를 내걸었어요. 총장은 하지 마시라. 이미 먹었는데 이미 아들도 이사장이고 한데 뭘 그러시냐. 연세도 있으신데. 그다음에 몇 살? 김문기 씨가 84, 84. 84. 아유 진짜 정정하신 분이네. 그다음에 그 돈이 많으니까 사제 출연 좀 하시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조금 밉더라도 정대와 자르거나 그러진 마시라. 그 세 가지만 딱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교수들한테 아이 내가 저 돈은 별로 없지만은 땅 좀 있어요. 내 좀 내놓고 그다음에 내 저 총장 안 하고 이사장 총장 좋은 분 모시고 여러분들이 잘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내 정대와 좀 밉지만 뭐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내가 봐주지. 이렇게 했더라면 교수들이 홀라당 넘어갔을 텐데 김문기가 총장 되는 날 바로 날 끽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가 뭘 할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지. 지켜보다가 아니네 그랬어. 그래도 이제 그랬지. 에이, 정대화 안 하면 끝나겠지. 그랬는데 줄줄 해가지고 지금 27명이 잘리거나 해임되거나 중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거나 네. 나서더라도 이사장 정도 맞는 선에서 끝나야 될 사람이 그렇죠. 아들을 이사장 시키고 자기가 직접 총장 돼 가지고 마치 그 하나그룹 총수가 그 뭐 야구 방망이 들고 이제 자기가 직접 팼잖아. 자기 아들 팬 사람을. 그렇지. 그런 어떤 이제 치기 어린 뭐 복수심. 그 나를 쫓아낸 놈들 20년 전에. 그렇지. 이제 내가 함무라비식으로 이제 갚아주리라. 근데 나는 진짜 억울한 게 그때 나는 없었거든요. 김문기 씨는 93년에 나갔잖아. 나는 96년에 갔어요. 3년의 차이가 있는데 김문기 그래도 씨가 비리재단의 복귀를 계속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건 난 그다음 문제니까. 아니 그 당시 쫓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교수들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정년퇴직 안 하고?
아직 안 됐지. 근데 왜 날 자르느냐고. 근데 그거는 이제 실세라서 그런 거예요. 실세라서 복귀하는데 가장 이제 장애가 되는 그런 인물이니까. 자, 이제. 김문기 씨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옛날 속담이 생각나네요. 개꼬리 3년 묵여 여우꼬리 되더냐. 그렇지.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걸려 있는 게 자기 자존심, 뭐 하여튼 그 감정적인 어떤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정서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봐주는 거지. 이게 사실 뭐 학교 자체에서 큰 돈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 존재가 걸린 자기 어떤 삶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근데 그렇지. 그게 의지가 아니고 그게 이미 종교가 됐어요. 종교가 된 거지. 그게 뭐냐면은 네. 김문기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설립자 아니라는 겁니다. 아. 김문기 설립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무조건 안 봐줍니다. 그다음에 사제 출연 안 했다 그러면은 안 봐줍니다. 그랬는데 99년에 처음으로 요 국회 청문회에 왔어요. 그때 2,500억을 출연했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재호 의원한테 얘기했어. 그 이재호 의원이 증빙 가능하냐, 증빙 가능하다 그랬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내 가지고 그 상지대 자기가 이사장 됐던 인수했던 74년 5년에만 50억을 출연했답니다. 학교에? 예. 네. 근데 74년 5년에 50억이면은요. 엄청난 지금은 거죠. 지금 상지대 재산의 100배입니다. 지금 조단위지 조단위. 그러니까. 예. 그 당시 그 상지대 그 지금 상지대 그 캠퍼스가 10만 평 되거든요. 그거를 산 가격이 3,400만 원이에요. 3,400만 원인데 아니 등록금 거둔 건 다 없어졌는데 대학 하나 사야겠다. 50억을 냈다는 거니까 상지대를 100개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증빙 자료가 없어요? 아이고 오래됐으니까 없죠 당연히. 없는 걸 알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아니 거죠. 내가 가만 보면 그 김문기 씨는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설립했다.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냈다. 그다음에 이건 내 영혼이 깃든 학교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데올로기일 수 있으니까 허위 신념이죠.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사실처럼 믿는 그러니까 김문기 씨는 그런 자기 면에서는 스스로. 김문기 자기 종교의 최면. 교주고 그도 제1번 독실한 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 이번에 그 저 총장에서 해임된 뒤에 그 설립자실이라고 방을 만들어 네, 그걸로 출근한다며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감사한다니까 그것도 또 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너무 탓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걸 한두 가지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걸 한다고 해. 근데 우리가 어떤 거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든가 또는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태어난 존재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도 남 때리진 않잖아요. 김문기 씨가 볼 때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 피차간에 서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믿는 거니까. 아니야 뭐 나는 아니, 근데 타협을 아니, 하면 되잖아.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만인이 평등했던 사상을 내가 만들었다고 믿진 않아요. 아니 근데 저 같으면요. 그러면 설립자를 인정해. 그래서 김문기 씨 그 동상도 하나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영혼이 깃들기 원한 다음 사당을 하나 만들어서 김문기 사당 영혼도 모시고 그거 다 인정 그거만 인정해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내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김문기 씨하고 서울의 모 호텔에서 그 독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독대. 하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내 재단 사무국장이 가지고 독대를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김문기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오려고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안 들어오겠다고 하시면서 한 500억만 내보시면은 그럼 아마 찾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게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노 의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아니 나는 뭐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사실은 오리지널 설립자는 아니지만은 중시조점은 되지 않냐. 원시조는 아니어도 중시조점 되지 않냐. 중시조가 중요하지. 왜냐 중흥시킨 거니까. 그렇지. 그것만 인정해다오. 그럼 인정해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김성수가 설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김성수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 똑같이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분이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게 될 사람 같으면 이게 그릇이 되지도 안 되는 않았지. 거죠.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개꼬리 들고 자꾸 여우꼬리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상지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그 지금 보니까 그 아까 잠깐 그 우리 진 교수 앞에 얘기하셨는데
이제 김문기가 총장 되고 나서 우리와 김문기 사이에 또 우리 내부에서 또 상지대와 상지대 바깥 사이에서 치열한 어떤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갈등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김문기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건 확인이 됐어요.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하다못해 조선일보까지도 교총까지도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김문기 씨가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와 싸우는 형국입니다. 예. 문제는 법이 야가니까 그게 처리가 잘 안 돼요. 법이 사립학교법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국회나 교육부가 마지막 작업을 못 해주면은 결국은 학교는 우리가 살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 20일 전에 수업 거부에 들어갔고 지금 원주 시내에 막 몰켜다니면서 막 지금 시내는 잘 안 가고요. 캠퍼스에서 학내에서 이게 저 학교 내에 그 천막이 35개가 쳐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학교가 무슨 그 민속 장터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천막이 과별 천막이죠. 네네. 그 35개 과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 좀 외지지 않아요? 학교가 원주 이제 시내 도심에서는 떨어져 조금 있잖아요.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하려면 사실 나가면 물대포 원주 시민들 같은 아니, 경우에는 그러진 지금 않은데. 상지대학이 그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그죠. 엄청나게 클 텐데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야 될 텐데. 예. 그 실제로 그 뭐 아직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하는 분들은 약간 거리를 좀 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상지대 문제와 같이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최근에 아주 작은 몇몇 대학이 폐교된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성화대나 뭐 예. 명신대나 또는 이 성교청대 그 요런 거 정원도 하나 얼마 안 돼요. 조그만 학교들인데. 예. 근데 그거 폐교되면은 그게 미치는 영향 엄청 큽니다. 지역 버스가 경제. 텅텅 비어버리고 그다음에 저 하숙집 다 비어버리고 식당 다 식당 가게 뭐 다 이게 굉장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 4개월간 정문 아침 출근 시위를 해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상지대학에 들어오는 차가 수천 대 아침에 1시간 동안에 아 이게 굉장한 산업체구나 하는 걸 뭐 산업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 굉장한 이 산업의 기능을 하는 거죠. 예.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학교가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옛날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자도 지방대 힘들어질 텐데 앞으로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학교가 분규가 있고 학교가 붕괴가 되면은 사실 지역이 공동화가 되거든요. 이거 아예. 맞습니다. 예. 신입생 모집에도 당장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내년에.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분규 중인 학교에 애들 보내려고 그러겠냐고. 더구나 지금 저 김문기가 와서 1년 반 운영하고 나서 이번에 그 대학 평가 있었잖아요. 예. 상지대는 D-. 헐. 완전 D-는 건 뭐냐면은 국가장학금 투 안 주고 학자금 대출 없고 그다음에 교수들은 연구 프로젝트 못 받습니다. 아, 그래서 손아람이 D-라는 소설을 썼나? 그 자기 학점이 그 자기 학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있는 학생들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내년에 이제 신입생들은 그래도 상지대 갈래 어디 갈래 그러면은 안 가지 상지대. 이제 그러면 이제 진학 담당 선생님이 뭐라 하면은 너 집안이 괜찮냐? 아니요. 그러면 그 장학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상지대가 지금 처한 위기는 올해가 아니고 올해 내년부터 이제 생각하는데 내후년부터 학생이 줄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대학 대란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속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딱 망할 상황. 그렇죠. 학교가 망할 상황. 아니 이런 학교 누가 조건 보내겠어? 들어가고. 김문기가 총장으로 있는 학교에. 나 같으면 절대 안 보내. 안 보냅니다. 그리고 휴학생도 많이 생기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내가 보건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김문기로 고집하거나 김문기가 계속 버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나 학생들은 우리 상지대 상황이 이제 대체적으로 종점에 막바지 구분응선을 이미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결론을 꼭지를 따야 하는데 마침 이번 목요일 날이 국감 마지막 종합감사입니다. 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죠. 예. 국정감사 첫날 그 여야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지대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황우여 장관이 마지막 날 해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김문기 씨도 나오라고 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또?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땐 휠체어 타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링겔 꽂고 이렇게 딱. 근데 지난번에 그 했다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다가 아닌 게 그 드러났기 이번에는 때문에. 진짜로 그러면 되지.
근데 진짜로 아프기가 쉽지 않은데. 아,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지난번에는 먹으면 아니 지난번에는 그 누워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누워 있지도 않고 양복 입고 있다가 동영상에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장까지 해임된 상태인데 뭐 나오려 하겠어요? 근데 또 그게 아니 그런 데다가 예. 또 며칠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저축은행 불법 저축은행 대출로. 불법 근데 대출. 그게 또 딸한테 불법 대출한 거예요. 이거 뭐 아이고. 가족 간의 미담을 법으로 아니, 이게 처벌해도 되나? 아니 참 안 됐어요. 안 된 게 뭐냐면은 김문기 씨 큰아들이 이제 지금 그 상임이사로 와 있어요. 거기 와 있는데 이 양반이 요 근처에서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아버지랑, 근처에서? 예, 아버지랑 같이 불법 정치 자금을 여야 국회의원 16명에 뿌렸다고. 그 아마 그 큰아들 그 꿈이 여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좌절됐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가 춘천에다가 강원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행장일 때 큰아들을 부행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행장이 또한 5억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고발되고 또 재판을 후루룩 받았어요. 후루룩 했다가 예. 법조 가족이네. 네? 법조가족. 법조가족. 법을 예. 사랑하는. 예. 법조 이론. 교육부에서 관리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법무부에서 주로 관리를 해야 될 분들 그렇죠. 같은데. 법무부의 그렇죠. 보호와 관찰 네.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건 때문에 김문기 씨 개인만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사실은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 됐어요. 고통을 즐기는 거 아니에요? 즐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또 대출은 왜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서 그런가? 김문기 현금화가 씨가 안 돼서? 학교를 학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저축은행은 지난 한 몇십 년간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잖아요. 제1금융과는 달리 예, 관리가 잘 안 됐죠. 예, 안 됐고 그나마 이제 옛날에 상호신용공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조금 말하자면 이제 수면에 떠오른 건데 여전히 관리가 안 돼서 저번에 저축은행 사건이 생겼는데 김문기 씨는 아마 요 저축은행도 자기 그 주머니 돈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뭐 부동산 많은데 왜 대학을 그 가지려고 하느냐는 그 의문이 있었지만 꼭 뭐 저 땅도 넓고 집도 큰 사람이 그 저 닭 키우는 그 저 양계장 하나 끼고 있으면 매일 달걀 건지듯이 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지 사태 아무래도 이제 뭐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해야 할 일. 또. 그 정부에서 간단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감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김문기 총장 되고 2달 만에 받았거든요. 그래도 김문기 해임됐어요. 근데 상지대 사태는 더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지금 교육부가 면피를 하려면은 근데 교육부도 지금 사정이 어렵잖아요. 김재검 씨 사건도 있고 충암고도 있고 또 저 장관 또 보좌관이 또 이번에 그 동덕여대 또 교수가 됐어요. 예, 그건 뭐. 예, 있습니다. 아, 요새는 무슨 뭐 학위도 없고 뭐 실무 경력도 없고 이래도 그냥 막 교수가 되대. 하기도 이상해요. 네. 하기도 이상하고 아무튼 그런 분이 이제 됐는데 이런저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금 미적거리면 아마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거고 또 교육부 장관도 좀 꿈이 있으시잖아요. 황우려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지위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상태는 이미 그 수업이 4주차로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 정도가 되면 뭐냐면은 장관의 직권으로 임시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든지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그러면 재감사를 해가지고 확실히 문제를 밝힌 다음에 그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또 관선이사 파견하면 또 그 파견 결정이 잘못돼서 또 소송 걸 거 아니야. 공무원들은 소송 걸리는 걸 되게 겁내하더라고요. 그건 보니까. 사실인데요. 그건 네. 사실인데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학교가 이제 망가지게 될 거고 학교가 망가지면 그게 오롯이 교육부로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대법원 판결도 있고 지금 사학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 문제가 없어질 수 없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그 정도인가요? 상지대 문제 다른 문제는 없고요. 뭐 김문기 씨가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건 개인의 문제이고 지금 김문기 씨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상지대와 완전 무관한 사람이 돼 있어요. 아들이 이사장이지. 근데 문제는 김문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김문기 시스템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 끝나지도 않는 거니까 시스템의 해체는 이사회의 교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려면 네.
이사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사진 교체가 되냐는 말이지. 왜냐하면은 그 판결 관선 자체가 이사 파견한대잖아 또. 그러니까 아니, 관선 이사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정상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진 교체하려면 아닙니다. 적응 교체해야지. 아닙니다. 그래? 지금 정도 그 돼야지. 임시이사 일단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학교는 이제 안정화가 될 수 예, 예. 있고 그다음에 뭐 사분위가 다시 장난치는 건 그다음 문제인데 그다음 문제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그 지난 한 6, 7년간 사분위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꼴이 쫙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상지대 문제가 다시 올라가면은 옛날처럼 못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예컨대 뭐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정의사를 뽑거나 이러면은 네. 법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걸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정의사 못 뽑고요. 네. 그건 다 사분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제일 사분에서? 빠른 길은 이런 거지. 지금 이게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다 돈과 권력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체하려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상지대 사태도 해결하려면 이사진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또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마음을 딱 이게 해결해야 됐다. 딱 마음 먹으면 RCS 있잖아. 원격 조정 장치 그거 딱 심어가지고 사본위원들이나 뭐 김문기 측근 등등의 계좌 정보 같은 거 싹 입수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나 몇 개 확보해서 니 감옥 갈래? 응? 나갈래? 이런 게 제일 빠른 길 아닌가? 그게 저 선인재단에서 했던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포기각서 그냥 그럼요. 딱 내고. 아니, 사실 그 1993년에 김문기 씨가 처음 구속될 때도 그 당시 정부 입장이 한번 혼내준다였어요. 그렇지. 예. 혼내준다 했지 지은죄를 전부 다 벌하겠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때 확실하게 지은죄 다 밝혀가지고 센 걸로다가 밀어야 되는데 그냥 뭐 호화 분묘 뭐 이런 몇 가지 가벼운 거 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예. 김영삼 대통령이 말년에 좀 망가졌어요. 안타까워. 그때 이만큼 한 보따리를 캤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꺼내가지고 그 처음에 막 떠들다가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싹 뺀 줄고 거야. 네. 그다음에 또 재판으로 가다 보니까 또 다 살살살살 떨어지고. 줄고 그래서 나중에 그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부정입시. 예. 그걸 이제 부정입시는 업무방해가 됩니다. 예. 업무방해로 딱 걸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것들이 빠지는 과정은 우리가 영화 부당거래에서 봤던 그런 인간관계와 이 기브앤테이크와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예, 어쨌든 뭐 이번 사태가 이제 그 4분위가 들어가 챘던 것이 또 한번 좌초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4분위도 사실은 뭐랄까 자기 몫을 내기 좀 힘든 분위기고 일단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진다면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압박이 가해진다면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립학교 지금 말하자면 상지대는 그 2010년에 그 4분위 정상화가 되고 그러니까 6년간 갈등을 해온 셈이고 6년간 이제 충분히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도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지대가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시사를 이제 파견하는 길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상지대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무지 많아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마 내가 보기 이런 형태의 이 부패 권력 하에서는 좀 어렵고 그건 이제 정부가 정권이 교체돼야지 새로 가능한. 좀 바뀌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사실은 그 중간에 그 하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정보가 있긴 하지만은 2013년에 헌법재판소가 1년에 판결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다. 네. 소위 그 우리 교육 내에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사이에 어떤 균형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 김항식 판결은 자율성을 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2013년 헌재에서 그런 거 어딨냐? 공공선 1번 이렇게 딱 정리해 버렸어요. 사학도 국가 공교육 체제의 일환이다. 그래서 공교육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지분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 7월 23일 날 상지대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4분위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 재판이 7월 23일 날 나왔는데 고법으로 파기완송됐어요. 두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은 대학 운영의 주체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게 없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은 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송 권한이 있다. 즉 원고 적격이 있다. 원고 적격 사항을 인정받은 이 거네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사학은
이사장께 아니고 또는 설립자께 아니고 구성원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다. 이런 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 하면서 알게 됐는데 하버드 대학이 그 등록금이 많습니다. 맞아요.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한 6천 명, 학생이 한 6천 명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번에 요거 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하버드 대학 1년 등록금이 하버드 대학 1년 예산의 딱 4분의 1이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 4분의 1이 그 기부금입니다. 또 4분의 1이 하버드 코퍼레이션, 하버드 법인의 수익 사업 소득입니다. 그다음에 4분의 1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입니다. 대학은 등록금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 그렇지. 펀딩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버드든 예일이든 또는 뭐 코넬이든 스탠포드든 뭐 콜롬비아든 가보면은 설립자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가 한 5, 60명 되거든요. 거기서 설립자는 그 설립자의 직계 가족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을 명예롭게 어너러블하게 한 분 정도 모시고 이사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역사에는 남아 있어요. 예컨대 그럼요. 시카고 대학 같으면 록펠러가 그렇습니다. 그때 뭐 3천만 불인가 네. 뭐 하여튼 기부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을 기부해서 만든 대학이니까 그런 건 남아 있지만 록펠러 손자가 가서 이사장을 하거나 총재를 하거나 그런 총장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법도 그렇게 바뀌겠지만은 사학이 설립자의 소유 사유재산이 아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좀 배우면은 저는 금방 될 것 같고 미국의 하버드를 사립대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학은 대학이라고 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대학이 사립대학이면은 미국의 대학은 그건 국공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었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걸 우리가 최근에 공영사학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좀 가면은 조금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5일 월요일 오후인데요. 지금 10월 8일 네. 목요일 날 교육부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있고 이때 그렇죠. 김문기 씨가 지금 증인 채택이 돼 있고 네. 그 여야 의원들이 교육부 총리 상대로 해갖고 이 상지대 사태의 해결 네. 책을 따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뉴스가 좀 목요일 밤 낮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지대 그렇죠. 관련해서. 네. 그래서 오늘 미리 좀 사실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재밌네 들어보니까. 예, 우리 우리 청취자들도 청취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관심을 많이 예.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짓 하는 것이 그 안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 이런 짓 그렇죠. 못하거든요. 차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야말로 이분들의 행패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이 지켜봐도 하더라고 저 사람들은. 아니니까 아니 몇 사람이 지켜보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매일 언론에서 떠들고 그러면 또 감히 또 못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대하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꼭 완전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 감사합니다. 복잡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예. 완전 복직하면은 저녁 한 그릇 사겠습니다. 아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운 소리.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